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뚝딱 경제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뭐 인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실까요? 만약에 계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좀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아하니 작년 대비 약 한 300% 정도 올린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손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많이 부럽습니다. 네, 그때 저도 한번 좀 사다 놓고 좀 쟁겨두고 있을 걸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인텔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과거에는 뭐 몇몇 분들은 이제 인텔 이제 세상 끝났네, 이제 망해가는 회사구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이제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는 이제 죽어가는 이런 이 인텔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그리고 왜 미국 정부가 왜 인텔의 지분을 샀는지, 그리고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왜 갑자기 인텔의 줄을 섰는지, 이런 모든 이야기를 뚝딱뚝딱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아마 반도체 시장이 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전에 저희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엄청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뚝딱 경제 TV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과거에 이제 인텔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스마트폰 안에 이제 인텔 칩이 들어가시는 거 혹시 보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없으셨을 거로 사료됩니다. 이제 AI 그래픽을 살 때, 뭐 GPU 그래픽을 살 때 다들 이제 엔비디아 칩이 아마 들어가실 것을 이제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 이게 어느 시점부터 이게 시작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이 이제 점유율이 뺏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텔의 비극이 시작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제 모바일 시대도 이제 놓쳤고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도 놓쳤고, 두 번의 이제 거대한 이제 파도를 이제 다 이제 흘려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보안이 2025년 4월 인텔 주가가 이제 17달러 67센트까지 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였냐면요, 이제 2009년 금융 위기 때 이후로 최저치라고 합니다. 거의 16년 만에 최악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인텔 회사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네, 직원들을 이제 대규모로 이제 자르고, 주주들한테도 이제 배당금도 이제 안 주고, 이게 배당금을 아예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 나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일단 살고 보자, 뭐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제 기억으로는 솔직히 이제 많은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인텔은 끝났다고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AMD한테 시장을 뺏겼고, 그리고 이제 대만의 TSMC한테는 이제 기술을 뺏겼고, 더 이상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정부가 최근에 왜 인텔을 살리려고 왜 발벗고 나섰을까요? 이 PPT 여기 보시면은 답은 이제 여기 지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AI 서버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최첨단 반도체의 64%가 이제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대만입니다. 이제 대만의 TSMC인데요. 이게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과 이제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이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제 그렇게 되면 전 세계 IT 산업은 그날로 이제 마비가 됩니다. 아이폰도 못 만들고 자동차도 이제 못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 보통 큰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전략이 뭘까 하다가 이제 대만 말고 다른 한 곳을 더 만들자. 이게 바로 미국 본토여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주인공이 바로 이제 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인텔이 망하면 이제 미국의 안보가 위험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인텔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제 그 2025년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무너져가던 이제 인텔의 새로운 CEO가 부임을 합니다. 이름은 리프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분이 들어와서 이제 뭘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허세 그만두고 이제 실속을 챙기자라는 그런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 인텔은 뭐 우리 큰 회사니까 일단 공장부터 짓자라는 마인드로 막 칩을 엄청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칩을 사줄 고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는 적자가 생기게 되었고 거의 이제 망해가던 그런 이제 시기를 겪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리프탄이라는 이 CEO가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분 마인드가 확실히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공장 안 짓는다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 인텔은 이제 이걸 안 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를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애플이 인텔에 이제 칩을 만들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설계도가 이제 인텔 본사로 흘러 들어가서 경쟁 제품에 이제 만드는 데 쓰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의심을 이제 차단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뭐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부터는 좀 약간 기술 이야기라서 좀 약간 심오한 내용인데 제가 좀 쉽게 설명 해드릴 테니까 한번 걱정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내건 슬로건이 이제 ON4Y입니다. 무슨 암호 같죠, 여러분?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제 풀어보니까 4년 안에 5개 공정 노드를 개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면은 이제 자동차 회사가 이제 4년 안에 신형 모델을 5개를 출시한다. 뭐 이렇게 선언한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게 되게 미친 속도라고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은 이제 18A 공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신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리본펫이란 이제 트랜지스터 모양을 바꿔서 전기가 더 잘 흐르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파워비아. 이거는 이제 집에 이제 전기 공급하는 통로를 집 뒷면으로 옮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로 치면 이제 전봇대를 다 이제 땅 속으로 묻어버린 거죠. 그러면 위쪽 공간이 깨끗해지고 깔끔해지니까 신호 전달이 좀 더 훨씬 더 빨라진다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 18A 공정이 TSMC와 삼성의 2나노 공정보다 더 좋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A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인텔은 그 다음 세대인 이제 차세대 14A 공정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뭐 하이 NA EUV라는 장비인데요. 이게 뭐 네덜란드 ASM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세상에서 이제 가장 비싸고 가장 정밀한 반도체 장비입니다. 이제 한 대에 이거 수천억 하는 장비인데 이게 최초로 이제 인텔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뭐 TSMC도 아니고요, 뭐 삼성도 아니고 이제 인텔이 먼저 가져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이제 오리건 R&D 센터에 떡하니 이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계획은 이렇다고 합니다. 2027년에 시범 생산을 하고 2028년에 이제 본격 양산을 하고, 만약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인텔은 진짜로
반도체 왕자를 다시 노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왜 미국 정부가 지분을 투자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2025년 8월에 미국 정부가 인텔의 주주가 되었는데요. 이건 되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뭐 자본주의 종주국이 뭐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사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미국 정부가 89억 달러를 이제 들여서 인텔 지분 약 10%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텔에 그냥 보조금을 주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이걸 보조금이 아니라 이제 주식으로 바꿔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조건도 좀 흥미로운데, 우리는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 다만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외국에 팔아넘기는 건 막겠다. 즉 이제 인텔의 핵심 자산을 이제 미국 안에 이제 묵혀두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과는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텔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정부가 산 그 지분 약 10%의 지분 가치가 지금은 360억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89억에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89억, 미국 정부가 89억에 사서 이제 360억이 됐으니 대략 한 48에 30에 한 4배에서 5배 사이 정도의 수익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국방부도 인텔에 추가로 3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시큐어 인클레이브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이제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뭐 시큐어 인클레이브, 안전한 격리 구역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뭘 만드는 거냐면요, 이제 뭐 다시 짐작하시다시피 이제 군사용 뭐 최첨단 반도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미사일에 들어가는 칩이라든가 군사 통신에 들어가는 칩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자 장비에 들어가는 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안에서 뭐 개발하고 만든다는 그런 의미겠죠. 네. 네, 뭐 미국 국방부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미군이 뭐 쓰는 칩을 이제 외국에서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고, 한마디로 이제 인텔이 미국 국방부와 이제 핵심 파트너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국방 이제 인프라에, 한국이 아니죠, 국방 인프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회사는 안 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든든한 이제 미국 정부와 그리고 국방부가 뒤에서 이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텔 안전핀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약간 그리고 인텔 파트너십, 이제 빅테크 파트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애플인데요. 아이폰 안에 들어가는 칩 누가 만드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거의 100% 맞나요? 100%가 TSMC로 알고 있는데 TSMC가 만든다. 그래서 애플과 이제 TSMC가 이제 거의 뭐 결혼한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애플이 이제 인텔 파운드리에서 칩을 만들기로 이제 AB 합의를 했습니다. 1년 넘게 협상을 했다고 하고요. 어떤 제품이 들어가냐면 이제 향후 이제 아이패드나 이제 맥북 에어 같은 이런 제품에 탑재될 칩이 인텔의 18A,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18A 그 공정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합니다. 그 칩이 이게 왜 큰 사건이냐면요, 이제 애플은 칩 품질에 굉장히 까다로운 회사예요. 그래서 애플이 인텔을 선택했다는 거지. 인텔의 기술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애플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이고, 이제 다른 고객사들에게도 이제 애플도 쓰는데 너희도 써봐, 이런 입소문도 타지 않을까. 그래서 강력한 레퍼런스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미국 정부가 주주니까 미국 정부의 입김도 당연히 있겠죠. 미국 정부의 그 계획은 일단 너무 TSMC 대만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공급 이원화가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인텔도 좀 써줘라 이런 뭐 압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너십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인텔과 엔비디아는 원래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양수기였었습니다. 뭐 CPU 대장 인텔과 그리고 GPU 대장 엔비디아. 컴퓨터 안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를 이제 놓고 이제 수십 년간 싸워왔던 그런 사이였는데요. 근데 이 둘이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2025년 뭐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 지분 약 5%를 뭐 50억 달러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두 회사가 함께 새로운 칩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뭐 인텔의 X86 CPU와 엔비디아의 GPU를 뭐 NVLink라는 고속 통신선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통합체처럼 쓰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제 AI PC 시장에서 이제 인텔 플러스 엔비디아 콤보가 등장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다른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답이 없다고 합니다. 한쪽은 CPU 1등이고 한쪽은 GPU 1등이니까 뭐 둘이 합쳐버렸으니 뭐 좀 많이 멘붕이 다들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이제 반도체 시장에 이제 지갑 변동이 일어났구나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하고요. 즉 뭐 어제 저게 오늘의 동지가 된 거라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이제 머스크가 추진하는 이제 테라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제 스페이스 X와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함께 진행하는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투자 규모가 자그마치 이제 1,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조 원입니다. 이게 어디서 칩을 받아오기로 했을까요? 네, 바로 이제 인텔의 이건 18A가 아니라요. 이제 차세대 기술이 이제 14A 공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뭘 만드는 거냐면요.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AI 칩,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갈 이제 두뇌, 그리고 스페이스 X의 위성 등 이제 AI 칩, 뭐 우주에서 작동할 AI 인프라까지 말 그대로 이제 미래 산업의 핵심 칩들을 이제 뭐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14일 공정은 아직 양산도 시작 안 한 미래 기술인데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미리 대량 주문을 넣어준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 입장에서는 우리 14A 공정 만들면 살 사람 있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인텔을 선택을 했다는 건 이제 자체가 이제 인텔의 기술력에 대한 강력한 본용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로만 좋다 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 숫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 1분기 인텔 실적입니다. 매출은 136억 달러, 시장 예상치를 초과 달성을 했고요. 전년 대비 7% 성장했고, 파운드리 부분 16%, 데이터 센터 AI 부분은 22%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분이 22% 성장한 게 핵심이고요. 인텔이 가장 약했던 분야에서 가장 강한 성장이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된 날 이제 인텔 주가가 이제 124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무려 1987년 이후 가장 큰 일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제 인텔이 왜 갑자기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잘 나게 되는지 그 비밀을 좀 알려드리고 그 비밀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밀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에이전틱 AI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말로 하면은 자율 행동형 AI 정도가 됩니다. 이제 기존 AI는요, 이제 챗 GPT처럼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하는 식이었습니다.
이걸 학습시키려면 GPU가 엄청 많이 필요했는데 저 엔비디아 GPU가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에이전틱 AI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얘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일을 처리하고 다른 시스템과 소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일 출장을 가는데 비행기 예약을 하고 호텔 잡아줘 하면 이제 뭐 알아서 다 일 처리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이제 GPU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스템 전체를 조율하는 두뇌와 그리고 두뇌, 즉 뭐 CPU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로 보면 되게 충격적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GPU 8개에 CPU 1개 비율로 사면 됐었는데 지금은 GPU와 CPU 1대1 비율로 사야 합니다. 즉 CPU 수요가 8배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인텔에게는 그야말로 호재 중에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패키징인데요. 칩 만드는 거랑 칩을 포장해서 완성품으로 만드는 거랑은 다른 작업입니다. 패키징은 후자 쪽에 속하잖아요. 근데 여러 작은 칩들을 하나로 합쳐서 큰 성능을 내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에는 이제 포베로스라는 자체 3D 패키징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평면이 아니라 칩을 3차원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새로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아무튼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패키징 시설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적은 돈으로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알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회사들이 자기네 전용 AI 칩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맞춤형 칩들의 패키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은 이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또 다른 수익원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텔이 그냥 말로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뭐 진짜 콘크리트와 철강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먼저 애리조나에는 320억 달러 이상 투자가 됐고 인텔 최신 공정이 이곳에서 양산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오하이오에는 이제 초기 투자만 200억 달러가 들어가는 대규모 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26년에서 2027년에 정도 사이에 가동 시작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뉴멕시코는 이제 첨단 패키징의 핵심 거점이고요. 이제 오리건은 R&D의 심장부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이엔의 EUV 장비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총 그래서 투자 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어가고요. 우리도 원화로 환산하면은 이제 130조 원이 넘는 돈이 이제 미국 땅에 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큰 그림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좀 약간 기술 민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기술은 국경이 없다, 뭐 자유무역이 최고다 이런 시대였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싸게 만드는 곳에서 만들고 가장 잘 만드는 곳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가 이제 나눠 쓰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내 나라 기술은 내 나라가 지킨다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지킨 게 맞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러지 않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네 써 이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내가 만들었으니 돈 내고 써 너네 안 줄 거야 이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더 이상 이제 단순한 보조금 지급자가 아니라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 변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좀 약간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이제 국가 안보 자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런 식의 적극적인 보호가 뭐 기술이 뺏기지 않게 좀 보호 정책을 좀 펼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텔의 부활 스토리를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이렇게 들으시면은 뭐 인텔 주식 사야겠다 싶으실 텐데, 당연히 리스크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한번 리스크가 뭐뭐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여전히 적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1분기에만 24억 달러 손실이 났고요. 매출은 늘었지만 아직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18A 공정이 좋다고는 하지만 수율, 즉 생산 성공률이 안정적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랑 대량으로 실수 없이 만드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삼성전자도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세 번째는 주가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7달러에서 124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는 아마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이고, 아마 만약 실행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주가는 엄청나게 급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 사견을 좀 보태자면은, 지금 인텔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태이고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점 좀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텔의 부활은 다른 회사들에게도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긴장하고 있는 거는 이제 대만의 TSMC겠죠. 여전히 파운드리 1위는 맞지만 옛날처럼 독점에 가까운 1위는 아닙니다. 고객사들이 이제 TSMC만 의존하는 건 위험해, 인텔도 써보자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이걸 업계에서는 지정학적 해칭이라고 합니다. 위험 분산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 연합 때문에 곤란해진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퀄컴이나 ARM 진영 같은 회사들이 그렇고요. 얘네들은 이제 모바일 칩 시장에서 PC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려고 했는데, 갑자기 인텔이 엔비디아랑 이제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X86 진영이 뭐 다시 강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겠죠.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TSMC 대안으로 자리 잡으려 했는데, 이제 인텔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거니까 한국 입장, 즉 삼성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Great Convergence, 대통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뭐 옛날에 뭐 인텔과 엔비디아는 경쟁자, 즉 앙숙 사이였는데 지금은 파트너예요. 옛날에 정부와 기업은 별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한 팀이 됐어요. 옛날에는 누가 더 좋은 칩을 만드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더 좋은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단일 제품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CPU 하나, GPU 하나로는 부족해요. CPU 플러스 뭐 GPU 플러스 뭐 반도체 메모리, 뭐 패키징, 뭐 있어 또 소프트웨어 막 이런 거 다 묶어서 이제 하나의 완성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다 이 변화를 잘 보셔야 하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강점이 있어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텔은 이제 실패하기에 너무 중요한 회사가 됐다. 미국 정부, 빅테크, 국방부까지 다 인텔의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회사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위기는 곧 기회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진짜 1년 전만 해도 정말 망해가던 회사였었는데 지금은 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됐습니다. 좋은 리더십 그리고 명확한 전략 그리고 운까지 따라준 결과가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사업을 한다면 지정학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술력만 좋으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제 어느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이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인텔의 부활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어떠셨을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뭐 인텔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는지도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 뭐 이슈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뚝딱 경제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